안녕하세요. 시사 임팩트 24의 고호입니다. 2023년 새해 들어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처음 뵙게 되는데요. 그동안에 저도 굉장히 바빴습니다. 제가 시사 포커스라는 매체에서 근무를 하다가 아이유스 24라는 CP사 매체로 직장을 바꾸는 바람에 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좀 정신이 없이 지냈습니다. 어떻게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와 함께 오늘은 제가 이제 그거를 좀 방송을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국회의원 선거건 지자체 단체장이건 도시의원, 지방의원들 출마하시는 분들이 내거는 공약들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국민 정서가 대부분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공약을 당선을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공약을 한다면은 그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할 수 없는 일들을 한다 그러고 당선이 된 이후에 일방적으로 공약을 폐기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정부시를 샘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제가 좀 실내가 더워가지고 요거 옷 좀 벗고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 방송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원고나 이런 거를 미리 만들지는 않습니다. 미리 만들지는 않고 자료만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바로 그 자리에서 직접 방송을 제가 하고는 하는데요. 오늘 얘기 드릴 부분은 의정부시의 김동근 시장님이 선거에 나왔을 때 내건 공약들에 대해서 지금 시중에 굉장히 지금 말이 많이 있거든요. 비단 김동근 시장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인근에 여기 경기도만 하더라도 경기 북부에서만도 양주의 강수현 시장도 물류센터를 직권으로 취소하겠다, 백지화하겠다 이러고 선거법에 관련된 조사에 대한 공소시효 마지막 날 지난 다음에 그거 못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신 적이 있고 또 포천의 백영현 시장 역시 이 김동근 시장과 같이 7호선 연장을 의정부를 통해서 포천시로 오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취임 이후에 말을 바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약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부분은 왜 제가 의정부시를 자꾸 샘플로 하냐면 제가 주로 활동하는데도 여기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경기 북부 지역을 주로 해가지고 활동을 하지만은 의정부의 김동근 시장 같은 경우는 공약에 대해서 본인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거나 아니면 할 수 없는 공약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제대로 된 설명이라든가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 이 지역의 중론입니다. 당신께서 출마를 했을 당시에는 내가 뭘 하겠다 막 얘기를 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약 이행이 어려워졌거나 불투명해졌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자신이 공약한 거에 대한 시민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지금 굉장히 화두가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게 이 김동근 후보 시장님이 후보 시절에 포천의 백영현 지금 시장님하고 같이 국민의힘이에요. 7호선을 직결노선 공동으로 추진하겠다 하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7호선이 사실은 이미 기재부에서 정부의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까지 3천억이 넘는 예산까지 확정을 해가지고 공사 진행률이
34%인가 35%인가 진행된 일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후보 시절에 백영현 시장하고 김동근 시장께서 그 의정부를 거쳐서 그 포천으로 들어갔다. 원래는 의정부를 거쳐서 양주로 해서 포천으로 가는 게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백영현 시장은 취임 이후에 나는 이거를 할 수가 없다 하고 밝혔는데, 김동근 시장께서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당시에 이거 내가 하자 그런 게 아니다. 백영현 시장이 하자고 해서 한 건데 나는 사실 이거 마음에 좀 안 들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원래 그 8호선에 그 관심이 더 많다. 8호선이 더 의정부에 필요하고 유리한 뭐 노선이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셨는데, 근데 언론 보도된 거에 보면은 김동근 시장이 당시에 이 공약을 내세우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밀락동 주민분들은 오랫동안 대중교통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환경에서 불편함을 감수해 왔다. 노선 변경을 통해 지하철 7호선 밀락역이 신설된다면 밀락역을 통하여 의정부 중심지의 경기 북부뿐만 아니라 서울로의 이동이 한결 간편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직결 노선과 더불어 현재 장항동에 위치한 도봉 차량 기지가 포천으로 이전하게 되면 약 8만 평가량의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 새로운 의정부의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이제 또 별도의 공약이 또 있거든요. 그건 제가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7호선 공약을 했는데, 여기에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이분이 그 커리어가 뭐 대단한 분이거든요. 김동근 그 시장님이 뭐 수원의 부시장도 하셨고, 의정부에서 부시장도 하셨고, 경기도의 뭐 기획실장도 하셨고, 행정 2부지사를 하신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행정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 7호선 공약이 지켜질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공약이라고 보는 분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될 수가 없다고 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왜? 이미 정부와 국토부와 뭐 용역이나 뭐 그 모든 거를 다 끝내고 이미 공사를 하고 있는 거를 노선을 어떻게 바꿉니까? 근데 이런 공약을 내걸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께 약속을 이행을 지금 못 하거든요. 근데 사과 한마디 없어요. 이런 공약을 내거는 거가 참 과연 정치인, 행정가 출신의 전문성을 가진 분이 이런 공약을 내세우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이거가 지금 굉장히 그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또 어떤 공약이 있냐면, 김동근 시장은 그 당시에 의정부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의정부 캠프 스탠리 부지 약 20만 평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참 이 말씀이 참 전 제일 궁금한 게, 정말 알고도 그런 건지 모르고도 그런 건지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김동근 시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방송하는 거에 대해서. 캠프 스탠리는 서울과 인접하고 세종, 포천 고속도로가 있어서 강남에 접근성이 뛰어나고 밀락 고산지구와 위치하고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도 이미 갖춰져 있다. 경기 북부의 대규모 부지는 의정부가 유일하다. 대기업 반도체 공장 유치 의사를 밝히면서 그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확신에 찼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자분도 이러한 공약을 내걸었는데, 김동근 시장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당의 도지사 후보가 도지사가 안 됐는데 내가 어떻게 이 공약을 지킬 수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은혜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 다음에 김동근 시장이 어떤 분입니까?
한 분은 중앙 무대, 정치 무대, 뭐 유명한 아나운서 출신의 정치 무대에 정말 그 핵심에 있는 분이고, 또 한 분은 행정 2부지사를 경기도의 넘버 2입니다. 지낸 분이에요. 행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분들이 거짓말인지 뭐 사실인지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국가첨단산업특별법 제16조에는 삼자부 장관은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즉 행정부, 정부와 입법부, 국회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등 그 분야의 특화단지 지정 시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법률로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는 반도체 산업 육성 방침에 따라 산자부가 그 반도체 특화단지 등 국가첨단산업특별법의 이 조항에 따라서 수도권 외 지역으로 반도체 그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한 분은 도지사에 출마하는 분, 한 분은 시장에 출마하는 분이 이런 것도 확인을 안 하고 이걸 공약으로 내거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알고도 그러신 건지 모르고 그러신 건지 그거는 뭐 더 그분들 속마음에 대해서 뭐 알아봐야 되겠지만은 이때 아마 여기 경기 북부의 지자체 단체장, 지방의원, 도의원, 시의원 나온 분들 중에 이와 비슷한 공약을 내건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7호선하고 관련된 공약은 뭐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김동근 시장과 몇몇 분이 그 자금력을 신설하겠다. 김동근 시장은 7호선에 대해서는 그랬어요. 적극 추진하겠다. 뭐 이분은 또 그럴 수도 있겠죠. 아, 적극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뭐 안 됐다. 내가 언제 이걸 유치하겠다고 공언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인터뷰에서 공언한 사실도 있습니다. 있고 트랩을 또 연결한다 그랬어요. 뭐 그 교통 정책, 그 교통 공약을 보면은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통이 편리한 도시를 만들겠다면서 철도 교통망 확장이라고 해가지고 지하철 7호선 장안, 밀락, 포천을 적극 추진하고 지하철 7호선 자금력 신설을 추진하고 밀락 탑승역 고산 순환 트랩 설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뭐 이거는 뭐 GTS 뭐 시노선 조기 착공 뭐 여러 가지 그 공약과 같이 맞물려서 얘기를 하신 건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시더라고요. 자세하게. 그래서 우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김동근 시장님께서 그 시민들한테 입장 정리를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잘못한 부분들에 대한 뭐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나 뭐 잘못했다는 게 뭐 크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공약의 변화 이거를 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얘기를 해야죠. 당연히 뭐 양주의 강수현 시장 뭐 포천의 백영현 시장 이런 분들은 뭐 문매를 맞더라도 여론의 문매를 맞더라도 본인이 할 소리는 그 또 이렇게 변경된 사항들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꼭 경기 북부만의 문제냐? 그렇지 않아요. 전국의 지자체 출마하는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던지고 보자는 식이야. 공약. 뭐 되고 안 되고는 나중에 국민의식이 문제야. 당선이 되려니까 뭐 저랬나 보지 이러고 그걸 받아주는 국민의식이 문제고 시민의식이 문제예요. 그런 가운데 글쎄요 뭐
김동건 시장이 그 외에도 뭐 30만 평의 의정부에다가 그 도심 속의 그 녹지 공간이라고 해가지고 장암 수목원을 조성하겠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셨고, 의정부역에 센트럴파크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의정부 역 앞에는 예전에 그 전철 의정부역 그 전철 그 기지창인가 그 했던 그 공간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뭐 이거야 뭐 이렇게 나무 뭐 심고 뭐 해가지고 센트럴파크라고 또 말씀을 붙이시겠죠. 근데 제일 궁금한 거는 장암수목원에 30만 평 조성, 의정부에 30만 평 조성할 만한 그 장암동 쪽에 그 땅이 있는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본인의 임기 내에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이 또 그런 것도 내세웠어요. 그 장암 기지창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포천으로 이전을 하고 거기에다가 그 경제적인 그런 시설들을 만들고 경제 효과를 높이겠다고 그 얘기를 하셨는데 글쎄요. 그거 임기 내에 가능한 공약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7호선 차량기지 이전을 하고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겠다 그러는데 이거는 김동건 시장의 임기 내에 하는 게 굉장히 희박한 얘기예요. 굉장히 희박한 얘기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 이 땅의 일부는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거든요. 서울시가 동의가 없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할 수가 없는데 김동건 시장이 서울시에서 도봉운전 면허 시험장을 그 의정부로 이전을 하고 거기에다가 뭐 그 어떤 바이오 그 의학 전문 뭐 그런 그 테마적인 거를 그 세우겠다고 하는데 안병준 시장이 그 전임 안병준 시장이 그거를 서울시 그 오세훈 시장이랑 해가지고 협약한 부분을 김동건 시장 공약에 있습니다. 그거 도봉면허 시험장 이전 반대. 에? 그래서 그거 철회시킨다고. 그게 있는데 아니 윈윈하자고 오세훈 시장이 해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그거를 반대하는 공약을 내걸었는데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뭘 한다 그러면 서울시가 그거를 동의를 해줄까요? 그래서 이 공약에 대해서도 사실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지금 상황입니다. 이처럼 그 제가 이게 뭐 방송 기간이 길면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고 재미없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지금 짧게 하려고 뭐 하다 보니까 디테일한 설명을 못 드리는데 이처럼 공약에 대해서 그 어떻게 보면은 일각에서 그 평가되는 거는 의정부 시민들한테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는 그런 허위 공약이라고 표현하기까지는 좀 뭐하지만은 실현성이 불가능한 공약들을 굉장히 많이 그 내세웠다는 겁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당선된 이후에 그 공약의 하나하나 본인이 후보 때 하나하나 뭘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와 없는 거를 추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당연히 얘기를 해야죠. 근데 가장 핵심적인 공약이라는 것들조차도 그런 어떤 찬반이라든가 내지는 아니면은 실현 가능성의 가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파장이 일어나고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진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그 김동근 시장의 그 행정력에 많은 데미지를 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김동근 시장의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 뜨거운 감자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에 대한 약속입니다. 고산동 주민들에게. 고산동에 이미 시가 허가를 내주고, 이건 뭐 지난 방송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모든 절차에서 허가를 득한 그런 그 물류센터를 후보 때 그 고산동 주민들이 그 반대를 한다고 해서 고산동에 그 고산 신도시 연합회라고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고산동에 사시는 분들 또 앞으로 입주를 하실 분들 일부가 구성을 해가지고 물류센터 백지화에 대해서, 그리고 복합문화융화단지라고 해서 뭐 스마트팜이니 뭐니 뭐 막 이런 것들 막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정상화를 요구하는 그러한 주장이 있었는데, 김동근 후보가 당시에 이거를 덥석 무신 겁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의 그 주장 일부, 그 고산동 전체 주민이 아니라 일부 분들인데, 문제 제기를 하는 그 어린이 교통 안전이라든가 뭐 환경적인 문제, 대형 트럭에서 나오는 뭐 매연이나 뭐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에 이거 5월 달에 얘기한 거예요. 언론 보도에도 된 겁니다. 제가 꾸며서 하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저의 입장은 단 한 번의 번복 없이 백지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반드시 백지화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당선된 이후에 이분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업무 지시가 고산동 그 물류센터 백지화다. 근데요, 이게 까딱 잘못하면요, 이게 좀 어떤 법적 문제로 비화가 될 수가 있어요. 법적 문제로 비화가 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정상적인 절차와 법에 따라서 허가받은 거를 시장이 백지화를 지시했다. 이 부분이 뭐 사업주한테는 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권한 남용, 직권 남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법적으로 검토가 가능해질 수 있는 사안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이 인허가 과정에 위법적인 상황도 없고 불법적인 상황도 없고, 백지화를 하려면 뭐가 잘못된 거를 트집을 잡거나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취임하시고 6개월이 넘어갔는데도 그 찾아내지를 못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에 대해서 예전같이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시는데, 지난 12월 27일 지금 1월 10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거의 뭐 한 13일 정도, 보름 정도 돼가는데, 이 고산동 물류센터 사업자 측이 국토부로부터 안전관리 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안전관리 계획을 승인을 받으면은요, 한 가지 절차만 더 지나면은 시에다가 그 건축 행위에 대한 착공계를 제출할 수 있거든요. 그 착공계를 제출하면은 시는 2번의 반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 번 반려할 때마다 3일씩입니다. 이유 없이 계속 반려를 하면 어떻게 했어요? 사업주가 이거 나 사업 못하게 하고 이거 짓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고 시에다가 소송을 걸 수 있겠죠. 행정소송이 됐건 뭐 손해배상 청구가 됐건 뭐가 됐건. 그럼 뭐 좀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은 게임 끝난 얘기가 아닌가 하는 게 주변의 얘기들입니다. 주변의 얘기들인데, 그러면은 김동근 시장은 본인이 부지사까지 하신 분이 행정의 달인이라고 자타가 얘기하시는 분이 이 내용을 인허가 받은 적법한 그 건축물에 대해서
백지화를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게 과연 실현성 있는 그런 공약이었을까요? 똑같은 공약을 내세운 양주의 강수현 시장, 저기 뭐요, 그 12월 2일 그 선거법 위반 그 공소시효 끝나는 날 다음 날인가 며칠 안 지나가지고 똑같이 양주 옥정동 물류센터 백지화를 외쳤던 시장이 저는 이거를 취소하겠습니다 하고 발표를 했어요. 그 이유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그 공무원들, 그 허가내준 공무원들을 징계하겠다 그랬다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무원들이 징계받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하 직원들을 징계받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이 공약을 취소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사실 그것도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입니까? 그분도 양주시에서요, 주요 그 기술직, 뭐 행정직, 다 두루두루 경험하신 분이고, 그 고위 국장을 역임하고 퇴임하신 지 뭐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시장 출마하신 분이에요. 그분들이 30년을 넘게 공직 생활하면서 이런 거 취소시킬 수 있다 없다 그걸 몰라서 공약으로 내세웠겠습니까? 이래서 일부에서는 이게 시민 기만행위라는 얘기까지 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의정부 같은 경우는 고단 신도시 연합회에서는 우리 김동근 시장님 꽉 믿고 계시는데 오는 15일, 오늘이 지금 10일이거든요. 5일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 건축 그 인허가 나간 부분들에 대해서 뭐 효력 정지인지 법으로 그거 취소시키는 건지 그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인데 그게 결론이 납니다. 그 여하에 따라서 어떤 변동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대세로 봤을 때는 백지화는 힘들지 않겠는가, 물 건너간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할까요? 저는 정치와 행정 이 부분에 대해서 법과 원칙이 좀 더 엄정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샘플로 의정부시의 얘기를 들려드렸지만 전국적으로 보면은 어마어마한 그 허위 공약, 공갈 공약, 그 다음에 그 심하게 얘기하면 사기 공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공약들을 해놓고 당선되고 보자 하는 이 정치인들의 의식, 이거 바꿔야 되고, 이게 도지사, 시장, 도의원, 시의원 이분들이 자기가 어떤 그 선출직에 출마하면서 자기 공약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출마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아요. 대부분 보면은 자기가 출마할 당시에 시에서 원래 세워놓았던 장기적인 계획들,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 상위 그 선출직에 출마한 국회의원이나 시장 그 공약들을 이렇게 그 따라서 카피해가지고 공약으로 내세우고 그러는데, 따지고 보면은 아니 제가 특정 의원들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도의원이나 시의원 같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여기다 써놨어요. 공약으로 해놨어요. 지하철 8호선 밀락 2지구 연장 추진. 이게 시의원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나 묻고 싶어요. 이게 시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인지 과연. 네? 밀락 탑승역 고산 순환 트랩 설치. 네? 이런 거 글쎄요. 7호선 차량기지 이전 테크노밸리 조성. 네? 이런 거가 7호선 자금역 신설 추진. 이거요. 시장도 하기가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왜? 이거 경기도하고도 협의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지만은 국토부 승인사항이에요. 이게 국토부나 난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생활 정치적인 부분의 그 지자체 선출직 분들이 그 공약에 대해서 신중성이 없다고밖에 얘기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민소득 뭐 4만 불을 바라보고 있는 선진국 대열에 있는 그런 국가의 빅 5, 빅10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나라로서 그 G7 G8 막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K 열풍 해가지고 굉장히 국위 선양도 많이 되고 그런 국가인데, 이제는 정치인들의 공갈 공약이 대중화되거나 그게 대변을 하고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좀 더 이 정치인들의 책무, 그 다음에 책임, 그 다음에 공약에 대한 신중성, 또 공약에 대한 실천성을 위해서라도 어떤 정치특별법을, 선거와 관련된 특별법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은가 하는 그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시대가 추구하고 국민이 추구하는 지상명령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허위 공약이나 거짓 공약이나 실현될 수 없는 공약,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후보자들은 당선된 이후에 이 공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요구의 목소리들이 시민들이나 국민들에서 많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공론화해 가지고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짧게 얘기하느라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거론된 내용들에 대해서 저는 우선 제가 샘플로 의정부로 얘기를 했으니까, 의정부의 김동건 시장을 비롯해 가지고 도의원, 시의원, 그 다음에 국회의원, 내년 6월이면 그 국회의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내걸었던 공약을 가지고 당선된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 한번 이거를 집중 취재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 김동근 시장님에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7호선, 반도체, 그 다음에 반도체 유치, 기업 유치, 그리고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 그 다음에 도봉 차량 기지 이전 테크노밸리 조성, 그 다음에 장암동의 수목원 30만 평 조성, 기타 김동건 시장이 내건 공약들에 대해서 공개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만일 김동건 시장께서 이 방송을 보신다면은 필히 답해 주시기를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봄이 미리 왔나 봅니다. 날씨가 많이 포근하고 따뜻한데 이 온도의 그 기후가 굉장히 변화가 무쌍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요즘에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되는 일면이 있으니까 모두들 코로나 조심하셔가지고 건강에 유의하셔서 우리가 새해 출발을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열심히 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유스24에 이직을 한 고병호 기자가 고호라는 타이틀로 시사 팩트 24의 진행을 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시길 바라겠습니다.